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기왕입니다. 저희가 테슬라 예전부터 투자했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 개설하기 전에도 1월 초 이때 삼슬라를 매수해서 네. 그때 여기 계좌도 나와있네. 0.05에서도 삼슬라 매수했잖아요. 와, 네. 그때 전화드려서 저는 매수 들어갑니다, 태기 형님 해서 그때 같이도 매수하셨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 개설해서 요때 한 3월 초 정도 요때 제가 월가 마켓 찍으면서 좀 많이 올랐을 때 한 160 정도 150 정도 오면은 분할 매수 생각하겠다 해서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60까지 왔을 때 분할 매수가 들어갔죠. 네, 소름 돋았어요. 네, 태가님도 매수하시고 네. 저도 매수하고 맞아요. 네, 태가님 이거 계좌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잘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중순 정도 지수가 상승할 때 테슬라는 좀 늦게 200일선을 돌파했잖아요. 네. 그때 TSLL을 저는 조금 매수를 해서 계좌 보시면 중기 계좌에서 제가 10달러 후반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200일선을 돌파할 때 요때 월간만 PD 세 번째 찍어서 막 오를 때 네, 실시간 맞습니다. 영상 네. 그때 느낌. 자, 그리고 요 근래 240부터 212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현재 좀 요 정도 수익이 된 상태고요. 나름 그래도 테슬라 뭐 그렇게 많이 빗나가진 않고 그래도 준비하면서 하니까 조금 나쁘지 않았었을 거예요. 네. 그럼 마피드는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갔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네. 네, 테슬라 주봉 보시면 네. 실시간 차트인데 현재 보시면 하락 장악형 패턴이 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300달러 부근에서는 매물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해서 그때부터는 비중을 줄일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로 좀 가고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추세선 하단까지 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분할 매수를 어느 때 할까 좀 고민했는데 네. 그래서 240을 생각했거든요. 240달러. 이유는 근래 여기서 지지를 저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240 부근에서부터는 뭐 분할 매수가 나쁘지 않다. 네. 어느 정도 감안은 했는데 조금 예상을 약간 벗어난 느낌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240부터 215까지 추가로 더 떨어지도 하더라도 220 정도는 무조건 지지를 받겠다 생각을 해서 네. 분할 매수를 좀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 215 가격은 근래 215 정도 터치하고 내려왔거든요. 네. 네. 평행선을 그면은 그 정도가 좀 위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밑에 202선이 있죠. 네. 그래서 추세선 하단 215 정도에는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좀 적정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네. 집중적으로 그때 매수를 했고요. 네.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삼슬라까지 투입할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차트 보시면 여기 지금 약간 좀 짧은 친구의 캔들이 하나 있죠. 네. 자, 요 세 개의 모습이 바로 샛별형 상승 반전형 모습이거든요. 샛별이요. 네, 샛별처럼. 자, 샛별형 캔들, 요건 제가 네이버에서 갖고 온 건데, 네. 자, 대표적인 상승 반전형 모습이다. 바로 요 모습이죠. 긴 음봉에 짧은 단봉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긴 양봉이 있는 형태, 그리고 이렇게 갭이 좀 이쪽도 갭, 이쪽도 갭이 있는 게 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요 봉이 되게 짧게 위아래가 짧은 단봉이 나왔어요. 네. 단봉 또는 요 자리에서의 도지는 상승으로 가는 약간의 신호거든요. 도지요. 네. 따라서 웬만한 주식 전문가분들은 다, 요게 떴네? 샛별형이네. 그래서 정석적 플레이로 좀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후에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이 되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요때 과매도 부분이 있었죠. 네. 과매도 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법상으로 네. 구름대는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다면 약간 늪에 빠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름대로 들어간다면 탈출도 어렵고 네. 벗어나기도 어려워요. 여기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따라서 구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름대 하단을 지지받고 가야 되거든요. 네. 구름대 하단에서 벗어난다면 아주 무너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에도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구름대 하단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네. 구름대 하단이 추세선에 지금 닿고 있어서 이때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210달러 부근에서는 적절하겠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를 보시면 200달러 부근에서 큰 매물대가 있는 게 좀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약간 더 떨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무섭진 않겠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 정도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자, 그런데 이 하단과 추세선이 만나는 곳, 추세선이
만나는 곳 지금 네, 겹칩니다. 딱 이 화살표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좀 적절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때 좀 비중을 더 실었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네. 따라서 볼륨전 밴드는 무조건 하단이라고 사시면 안 되고요. 하단에서는 살 수도 있는데 네. 또 추가적으로 뭔가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수평선, 추세선 여러 가지로 지지받는 모습이 좀 보인다면은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는 거,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200일선을 많이 말씀드렸죠. 네. 200일선은 중장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네, 맞아요. 따라서 200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올라갔을 때 맞고 떨어지죠. 네. 상당히 뚫기 힘든 게 200일선. 하지만 200일선을 뚫고 지지받고 간다면 상승으로 가는 대세 상승기 말씀드렸고요. 네. TSMC 보시면 200일선을 뚫었죠. 네, 뚫었어요. 그리고 지지를 받았죠. 네. 다시 지지받으러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게 다시 내려갈 확률이 있을까? 200일선은 이 두터운 선이 뚫기도 어렵지만 네. 뚫고 내려가기도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정도에선 지지받을 확률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이때는 매수 타점이 맞았죠. 네, 맞았어요. 전 요걸 보고서 XOX를 매수한 거고요. 제가 마이크론을 매수한 이유도 네. 추세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요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고요. 매수 자리. 근데 이게 무너지다 하더라도 밑에가 뭐가 있죠 지금? 200일선 있습니다. 200에서 따라서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무너지더라도 분할 매수한다면 크게 걱정은 없겠다. 200선은 뚫기도 어렵지만 뚫고 내려오기도 어렵다. 강한 저항, 강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찬스였다. 따라서 215 부분에서 네. 만약에 추세선을 하단을 깨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밑에 200선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무섭지 않다. 200선은 든든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무너지면 손절을 각오하고라도 괜찮은 자리를 생각해서 네. 이 정도에서 좀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실을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좀 걱정스러웠던 거는 이때 채권도 안 좋았고요. 맞아요. 네. 중국 부동산도 안 좋아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좋은 자리를 하더라도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과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들어가야 좋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분할 매수하긴 적절한 자리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7차까지 매수했고 몇 차까지 하셨죠? 저 지금 4차까지만 매수했습니다. 4차까지. 그래서 저도 7차까지 해서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저는 지금 거래량이 받쳐줬고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추세 좀 갈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지 한번 매물대 보시면 자, 요선이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따라서 한 280달러 정도에는 약간 저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저항대는 저번에 300달러가 있죠? 네. 이 300달러 부근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있어서 그때는 좀 횡보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밑에서 비중을 많이 실으신 분들은 280이나 300달러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실 분들은 줄이시고 저는 뭐 비중 줄일 생각은 없는데 네. 그 정도의 매물이 좀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저희가 수익하려고 뭐 테슬라 한 건 아니잖아요. 장기 투자고 테슬라는 분명히 400달러를 분명히 내년이나 내후년에 분명히 넘을 거거든요. 네, 돌파할 겁니다. 네, 엔비디아도 넘고 애플도 넘고 마소도 넘고 다 넘었죠.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뭐가 부족하다고 못 넘을까요? 지금 경기 침체가 조금 끝나고 약간 좋은 느낌이 든다면 테슬라는 분명히 1000달러, 2000달러도 갈 수 있는 5년, 7년 안에 갈 수 있거든요. 자, 근래 모델 3 그 하이랜드 네네.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나올 거 예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깜짝. 그리고 지금 사이버 트럭도 준비되고 있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FSD를 다른 자동차 회사한테 좀 팔아서 네. 소프트웨어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테슬라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슈퍼차저도 있어요. 슈퍼차저도 있고 로봇, 스페이스 X. 네, 스페이스X, 스타링크. 많습니다.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어디에서 더 터질지 몰라요. 네, 맞아요. 지금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띄웠는데 아직 그걸로 써먹지도 않았어요. 써먹는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제도 단가를 낮추는데 아주 천부적인 기질이 있죠. 네, 기가 프레스가 있어요. 네, 아주 찍어서 그냥 네. 그쵸? 원가도 절감되고 네. 속도도 빠르고. 네, 점유율을 가장 빨리 차지합니다. 네네. 요번에 사이버트럭도 되게 단순화시켜서 찍어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용접도 별로 하지 않고요, 그죠? 네. 요번에 매수한 물량은 그래도 중기적으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네네. 어느 정도 매도 계획 있어요? 매도 계획은 300달러
근처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 300달러 근처에서는 한번 조금 비중 줄이는 걸 생각해 보는데 네.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거는 QQQ상 보시면 지금 정도에서 떨어진다면 약간 헤드인숄더 느낌이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윗꼬리가 길게 장대 음봉으로 간다면 좀 위험하니까 그렇게 발생되는지 상황을 좀 보고 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테슬라도 지금 자리에서 떨어진다면 헤드앤숄더 느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네. 우리 테슬라가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큰 수익으로 좀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산타랠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